2023년 2회 전기 산업기사 실기 1번부터 가봅니다. 분전반에서 25m 거리에 4kW 교류 단상 2선식 200V 전열기를 설치하였다. 배선 방법을 금속관 공사로 하고 전압 강화율이 1% 이하로 하기 위해서 공칭 단면적, 전선의 단면적을 지금 구하라는 얘기죠. 단면적, 공칭 단면적도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단면적 우리가 A로 표현하고요. 단상 2선식 이런 조건이 주어져 있고 전압 강화율 주어져 있고 뭐 거리 이런 게 주어져 있으면 다음과 같은 공식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하셔야죠. 그래서 전기 방식으로 단상 3선식, 삼상 4선식 같은 경우에는 그때의 전압 강화가 1000A 이거는 단면적이죠. 그리고 17.8Li인데 L은 선로의 길이입니다. 그리고 I는 전류가 되겠죠. 자, 요식 그 다음에 단상 2선식하고 직류 2선식인 경우, 즉 2선식인 경우는 그대로 요 수치가 2배로 되죠. 17.8을 2배 하면 35.6이 됩니다. 그리고 삼상 3선식인 경우에는 여기가 30.8이 되면서 동일한 식을 갖게 되는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이때 이 전압 강화의 기준이 이렇게 중성선을 가지고 있죠. 단상 3선식이나 삼상 4선식은 중성선이 있죠. 그럴 때에는 이 대지와 선 사이에 전압을 기준으로, 한마디로 대지전압 또는 뭐 상전압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대지전압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는 거, 요것이 좀 다릅니다. 요 둘은 이때의 전압 강화의 기준이 선간전압을 기준으로 한다는 거고요. 선간전압이고 여긴 대지전압, 이걸 좀 주의하면서 이걸 암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 수치를 묻는 것도 나오기 때문에 꼭 이걸 암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식으로부터 단면적은 이 A와 여기 전압 강화 2를 자리 뒤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건 자리만 뒤바꿔서 만들어낸 겁니다. 이것도 얘랑 자리만 뒤바꿔서 지금 만든 거니까 유식 하나 외우면 이 전선의 단면적 공식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단상 2선식이니까 그때 전선의 단면적 이 공식을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아니나 다를까 여기 L은 길이, I는 뭐 구해야 되겠죠. 전압 있고 여기 전력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압 강화인데 여기선 전압 강화 1%니까 200V의 1% 그러면 0.02를 곱해주면 되니까, 즉 2V의 전압 강화를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요 전선의 단면적 35.6Li를 써야 되죠. 단상 2선식이니까 요걸 이용해서, 즉 A는 1002분의 35.6Li 요 공식을 이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I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I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4kW, 우리 I라고 하는 것은 그때 지금 단상이니까요. 얘를 전압으로만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때 4kW니까 4 곱하기 10의 세제곱을 전압 200V로 나눠주게 되면 20A가 됩니다. 즉 여기에다 20만 이제 대입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주어진 이 단면적 공식, 이 수치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L은 25m, 전류는 20A 이렇게 대입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전압 강화는 우리 앞에 살펴본 대로 200V의 1%이기 때문에 200에다가 0.01을 곱한 값을 이 전압 강화 2 대신에 써줄 수 있겠죠. 자, 요걸 이제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8.9가 나오니까 8.9보다는 커야 되니까 요거죠. 요건 작으니까요. 그래서 여기는 10제곱밀리미터, 즉 10 스퀘어 짜리 전선을 우리가 선정해 주면 되겠죠. 2번 가로 10에 세로 20인 사무실의 평균조도 200룩스를 얻기 위해서 40W 전관속이 2400, 여기가 루멘 있죠? 루멘인 형광등을 사용한다면 필요한 등수를 구하라. 조명률, 감광보상률 주어졌죠. 굉장히 잘 나오는 퍼는 ESD 이용해야 되겠죠. 퍼는 ESD 이용을 해주면 여기에서 등수니까 N 값이 등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관해서 풀어보면 N은 FU분의 ESD 이렇게 됐죠. 그래서 E는 조도고요. S는 면적, D는 감광보상률이죠. 보수율이 주어진다면 또는 유지율이 주어진다면 그것분의 1, 얘는 보수율, 얘는 감광보상률, 그리고 그때의 U는 조명률이죠. 조명률 이렇게 됩니다. 이제 이 식을 이용해서 n 값을 우리가 얻어내면 되겠죠. 즉 n은 FU분의 ESD. 그래서 자, E는 조도 250이죠. 250 조도. S는 면적, 그러니까 가로 세로 10과 20을 곱한 값을 대입해 주면 되고요. D는 얘는 감광보상률이죠. 감광보상률. 그래서 1.2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F는 광속, 여기 광속 2400, 여기가 루멘, 2400 루멘이니까 2400을 대입해주고, U는 조명률이죠. 조명률 0.5 대입해서 구해보면 50이 딱 떨어지네요. 만약에 뭐 49.1이었다 이렇게 하더라도 이건 반드시 절상을 한다는 얘기죠. 올림을 해서 50개 이래야 되는데 50으로 딱 떨어지면 그냥 이건 50개다 이렇게 답을 해주면 되죠. 3번 천장 크레인의 권상용 전동기에 의해서 권상 중량, 끌어올리는 중량이란 얘기죠. 60톤을 권상 속도 3m/min 분당 3m의 속도로 끌어올리려고 한다. 권상용 전동기의 소요 출력을 구하시오. 효율은 80% 주어졌네요. 이 공식 여러분들 꼭 기억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죠. 끌어올리는 전동기 같은 경우에 그때의 전력 출력은 6.12 에타에, 에타는 효율이죠. 그리고 kWv 여유계수 권상 하중, 여긴 톤 단위가 와야 되고요. 그리고 그때 끌어올리는 속도, 권상 속도 분당 미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에 그대로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자, 일단은 여기에 따로 여유계수 주어져 있지 않죠. 여유계수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 따로 계산하지 않아도 되죠. 즉 1로 보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권상 하중 60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3m/min니까 여기 분당 속도인 3을 대입하고 6.12의 효율 0.8을 대입해서 계산해 주면 되죠. 36.76이 나오네요. 4번 그림과 같은 정합 배전 방식의 명칭과 특징을 4가지만 쓰시오 그랬네요. 자, 일단 이 부분 같이 한번 살펴보면요. 정합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하고 배전용 변전소로부터 2회선 이상 배전선으로 수전하는 방식이란 얘기죠. 즉 어떤 부하가 이렇게 있을 때 이쪽 변전소에서도 공급받고 뭐 이쪽 변전소에서도 공급받고 이쪽 변전소에서도 공급받고 이렇게 2회선 이상으로 공급받는 방식으로 한 회선이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도 다른 정상적인 회선으로부터 수전할 수 있는 무정전 방식이란 얘기죠. 신뢰도가 매우 높다. 이걸 저압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하고요. 장점은 전압 강화, 전력 손실이 경감됩니다. 이렇게 변전소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받아서 쓰기 때문에 전압 강화, 전력 손실 경감이 되고요. 무정전 방식 공급이 가능하다고 그랬죠. 또 공급 신뢰도가 가장 좋다. 또 부하 증설이 이렇게 얽혀 있어서 어느 곳에서 이렇게 빼와도 되기 때문에 부하 증설이 용이하죠. 단점으로는 고장 시 고장 전류가 즉 역류하는, 즉 이쪽에 고장 났을 때 이 반대쪽으로 역류해 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이 네트워크 프로텍터라고 하는 것을 그 대책으로 설치하게 됩니다. 사람과 가축의 감전사고 우려가 있다는 얘기죠. 이런 점이 이제 특징이 되는데, 일단 명칭은 저압 네트워크 방식 그래야 되겠고요. 특징은 우리 뭐 장점이나 단점 중에서 뭐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4가지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그림과 같이 V결선과 Y결선된 변압기 한 상의 중심 110V를 인출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단 3상 평형 조건이다. 자, 여기 V결선돼 있고요. 얘는 Y결선돼 있는데 여기 한 상의 중심에서 이렇게 인출 꺼내서
여기 110V, 110V 지금 쓰고 있는 거죠. Y결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꺼내서 지금 110V를 쓰고 있는데 이때 위 그림에서 자 여기 A와 O 사이의 전압을 구하고 두 번째는 이 Y결선돼 있는 곳에서의 여기 B의 전압을 구하라는 얘기는 여기 A와 O의 전압을 역시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리고 세 번째 C의 전압을 구하라. 이거 역시 마찬가지로 얘와 얘 사이의 전압을 구하게 되는 거죠. 자, 이 문제에서는 여기 V결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 델타 결선에서 한상이 지금 제거됐다. 즉 델타 결선에서의 전압을 구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Y결선에서의 전압, 성간전압, 상전압 이런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자, 먼저 델타 결선과 Y결선에서의 우리 전압 관련돼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Y결선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Y결선 이렇게 되어 있는 자, 상황에서 여기가 상전압이죠. 이 부분에 걸리는 전압이 상전압. 그리고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성간전압.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얘는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배가 되었던 거 기억나시죠? 요거였습니다.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때 한상의 전압을 여기 VA, 여기를 뭐 VC, VA 이렇게 우리 얘기한다면 즉 여기 A, 여기가 C, 여기가 B.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간전압을 이제 구한다는 것은 벡터적으로 이때의 이 선간전압은 요 전압의 전위차 차를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왔던 것 자체가 어떤 의미였냐면 지금 AC에서 VA를 뺀다 그러면 자, 얘에서 얘를 뺀다는 건 뭡니까? 이 벡터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여기 마이너스 VA를 해준 뒤에 요 둘을 벡터적으로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더해보니까 이때의 요 전압의 크기가 한상의 전압에 얘가 길어졌죠. 루트 3배가 된다는 걸 우리가 이용해서 이렇게 구했던 거죠. 자, 델타 결선 같은 경우에는 델타 결선에서는 뭐 이거는 그림만으로도 쉬웠지만 여기가 상전압이고 요 부분이 성간전압이라고 하면 상전압과 성간전압 이건 같았죠. 근데 이것도 실제로 이 벡터적인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기가 VA, VC, 얘가 VB 이렇게 되죠. 이럴 때 요건 사실상 뺀 거였죠. 요거는 두 상전압을 뺀 개념이다 이렇게 본다면 이때의 성간전압은 이 상전압을 더한 개념입니다. 더한다는 건 그냥 뭡니까? 요것과 요것을 그냥 이 상황에서 평행사변형법에 의해서 이렇게 더해주게 되면 요 크기는 그냥 이 한상의 크기와 같은 크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VL이 VP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델타 결선은 상전압을 더해서 이런 성간전압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Y결선은 이때 성간전압이 사실상 상전압의 뺄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Y는 뺄셈, 델타는 덧셈. 이거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 문제로 가서 여기 V결선 같은 경우에는 델타 결선의 일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부분과 지금 여기 사이에 지금 이때의 이 성간전압을 사실상 구하라는 얘기는 이때의 상전압과 요 부분이죠. 요 부분에 역시 이 110V에 해당되는 이 상전압을 자, 델타 결선의 일부분으로 봐야 되니까 얘는 더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Y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역시 이 부분에 지금 전압을, 성간전압을 구하라는 얘기는 역시 이것과 요 부분이죠. 이 끝에 해당되는 이 부분과 요 끝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얘는 빼서, 벡터적으로 빼서 이때의 전압을 구할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1번부터 한번 구해보면 자, 이때 벡터적으로 더하려면 이것은 우리가 극좌표, 극형식 형태를 이용해 보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그러면 얘는 220이 되겠죠. 이것은 일종의 단상 삼선식으로 본다면 여기가 110, 110이면 여기가 220이니까 요거를 여기 A니까요. VA로 보고
얘는 220에 0도로 보자는 거죠. 220에 0도로 이것을 벡터 계산을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그 다음에 요것은 여기 끝점이 C니까 그거의 반절인 220이 아니고 얼마? 110을 써야죠. 그리고 아까 우리 봤듯이 이쪽에 볼까요? 여기가 A, 여기가 C, 여기가 B가 됩니다. VA, VC, VB 이렇게 될 때 여기가 120도의 위상차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0도로 우리가 잡았기 때문에 요것은 120도, 110에 120도 이걸 여러분 계산해 주면 바로 이때의 전압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이거 계산기로 두드리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복소수 형태로도 답이 나오고 또 이걸 여러분 변환할 수 있죠. 극좌표 형태로 변환해 주면 계산기로 이 값이 나오는데 바로 이 값이 그때의 이 성간 전압에 해당되는 값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식을 세우는 게 중요하죠. V 결선은 델타 결선 일부분이니까 덧셈으로 표현해서 이렇게 위상까지 고려한 극형식 형태로 여러분들이 써주시고 크기는 그러면 190.53V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다음은 이제 B의 전압, 여기의 전압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여기는 Y결선이니까 이제 뺄셈을 해야죠.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기 끝점을 보면 이건 A상이니까 요 A상, 그래서 여기도 여기 110, 110이니까 이 한 쌍의 크기는 220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220에 0도로 잡으면 얘는 끝점이 C니까 이거 역시 110에 220 다 쓰면 안 되죠. 반절이니까 110에 여기가 각도가 120도죠. 120도. 그렇기 때문에 뺄셈을 이용해서 마이너스 110에 각 120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기로 하셔야 돼요. 계산기로 두드리시면 이렇게 복소수 형태로도 나타내고요. 이걸 역시 계산기로 이 극좌표 형태로 변형하면 이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때 그 크기는 291.03이다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마찬가지로 이 전압 마찬가지죠. 자, 이거 봅시다. 이거는 지금 여기 B죠. B, 그리고 여기가 C에서의 반절 이거에 해당되니까 지금 여기 이 B라고 하는 것은 A를 기준으로 보면 마이너스 120이기도 하고요. 또 얘를 보면 플러스 240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여기 이 부분을 VB라고 하면 VB에서 이 부분을 빼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표시하는 방법은 역시 220에 마이너스 120을 써도 되고요. 또는 240을 써도 됩니다. 그래서 220에 마이너스 120 이렇게 해도 되고, 아니면 220에 여기를 240도다 이렇게 입력해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또 이렇게 써도 전혀 상관없고요. 그래서 이 값에다가 자, 요거 역시 얘를 기준으로 보면 얘가 120도 회전한 거니까 역시 크기는 110이고 120도 회전했다 이 값을 써주고, 그리고 뭐 해야 된다고요? Y결선은 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기에 두드려 보면 복소수 형태, 그 다음에 극형식 형태로 이렇게 표시되게 되면 이 답이 없이 291.03이 나오겠죠. 그래서 답은 291.03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V결선은 델타 결선의 일부분이고 Y결선은 그렇죠. 이때의 성간전압이 각 상전압의 이런 뺄셈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얘는 덧셈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걸 포인트로 해서 계산기로 답을 내셔야 되는 문제죠. 6번 비상용 조명 부하 110V용 100W 58등, 그 다음에 60W 50등이 있다. 방전시간 30분, 축전지 HS형 54셀, 최저 전압 100V, 축전지 온도 5도씨, 축전지 용량은 몇 암페어아워인지를 계산하시오. 경련 용량 저하율 주어졌고요. 용량 환산 시간 주어졌습니다. 자,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일단 축전지 용량을 구하라는 거, 이거 공식 이거 있었죠, 여러분들. 이걸 기억하셔야 되죠. 축전지 용량은 여기 보수율 또는 경련 용량 저하율 해당되는 것분의 1에 이거는 용량 환산 계수 또는 용량 환산 시간 계수고요. 그 다음에 전류값, 방전 전류, 즉 요걸 이용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지금 경련 용량 저하율 이거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용량 환산 시간 계수
이거 주어졌죠. 그러니까 뭐만 구하면 됩니까? 우리는 i만 이제 구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여기에서는 지금 i를 구하기 위해서 문제의 의미를 보면 여기가 110V형 110W 이렇게 쓰는 거 뭡니까? 이거 단상으로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단상에서 우리가 P는 VI니까 이때 I는 P를 V로 나눈 값 이걸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100에 100W가 58등이 있고 또 60W가 50등이 있으니까 곱해서 이 둘을 곱해서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100 곱하기 58, 60 곱하기 50 한 것을 더한 것이 총 전력 와트 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압 110V 그대로 대입해서 계산해 보면 80입니다. 그러면 이 공식을 그대로 대입만 하면 이 문제는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 공식에 의해서 경련 용량 저하율, 즉 보수율이라고도 하죠. 0.8분의 1에 용량 환산 시간 1.2, 그 다음에 전류값 80 이것만 그대로 이 공식에 대입해서 구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얘는 120 암페어 아워가 답이 되겠네요. 여기가 120 암페어 아워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7번 변류비가 60대 5인 CT 2대를 그림과 같이 접속했을 때 이때 이 전류계에 3A의 전류가 흐른다고 하면 1차 측 전류는 얼마냐. 자, 이렇게 우리 크로스로 이렇게 결선되어 있는 것이 얘는 차동 결선이었죠. 여러분들 차동 결선 이렇게 크로스로 여기 A에서 나온 CT 2차를 거쳐 나온 것이 이렇게 X자 모양으로 결선되어 있는 것이 차동 결선이고요. 즉 여기에서 나온 이 전류가 지금 IC고요. 또 원래 여기에서 나온 전류가 IA죠. 근데 이거는 이쪽으로 들어가고 여기가 반대 방향으로 나오는 거니까 마이너스 IA 이렇게 되면서 즉 역시 이걸 벡터적으로 더해보면 여기 IA, IC, IB라고 할 때 IC에서 IA를 빼기 때문에 이걸 차동결선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앞에 살펴본 대로 얘를 뺀다는 얘기는 반대 방향으로 그렇죠? 같은 크기의 화살표를 그려서 평행사변형법으로 이렇게 해주니까 실제로 IC-IA를 이렇게 벡터적으로 구해보면 한 상의 전류값이 역시 루트 3배가 됩니다. 즉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한 상의 전류 뭐 IP라고 할까요? 크기만 생각하면 요거에 루트 3배가 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이제 1차 측의 전류를 구하려고 하면 이 값에다가 이건 이제 CT를 거쳐 나온 작은 전류니까요. 이 값에다가 얼마? CTB를 곱해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루트 3을 없애기 위해서 루트 3분의 1을 꼭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한 상의 전류에 2차 측 전류에 CTB를 곱한 것이 1차 측 전류니까. 그래서 이 전류계의 지시값에다가 CTB를 곱하고 루트 3분의 1을 꼭 해야 됩니다. 이 차동 결선인 경우에는 이게 포인트가 됐죠. 자, 이거 잘 나오죠. 가동 결선은 뭐 대략 그려보면 이렇게 두 대의 CT를 그대로 이렇게 연결한 것이 전류계를 통해서 나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가동 결선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온 전류값을 A라고 한다면 1차 측 전류를 구하라 그러면 이렇게 가동 결선인 경우에는 이 전류값 여기 전류계 전류값에다가 CTB를 곱해주기만 하면 끝나죠. 얘는 루트 3을 곱하지 않고. 자, 이 가동과 차동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같은 얘기죠. 이 변류비가 지금 60대 5고 여기가 3A가 흐른다고 했기 때문에 방금 했던 공식에 의해서 이 값에다가 CTB를 곱하고 그대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다? 루트 3으로 나눠야 됩니다. 즉 루트 3분의 1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죠. 즉 3 곱하기 5분의 60 CTB를 곱한 뒤에 반드시 루트 3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20.78이 답이 되겠네요. 20.78A 이렇게 해주셔야 되겠죠. 8번 3상 4선식 송전선에 한 선당 저항 그 다음에 리액턴스 주어져 있고요. 자, 보내는 쪽 전압이 6600에 받는 쪽 수전단 전압이죠. 6200 전압 강화가 400V가 생긴 거죠. 자, 수전단의 부하를 끄는 후 경우 수전단 전압이 6300이었다. 이거는 뭡니까? 부하를 끊었다는 얘기는 무부하 전압이 되는 거죠. 무부하 전압이 지금 6300이었던 거고
부하 역률은 0.8이라고 하는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 먼저 전압 강하율을 구하라고 그랬네요. 자, 전압 강하율, 전압 변동률, 이거 공식 기억을 해야 되겠죠? 전압 강하율은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합니다. 수전단 전압분의 전압 강하, 즉 보낸 쪽 전압과 받는 쪽 수전단 전압을 뺀 거죠. 그 다음에 전압 변동률은 우리가 애정 변동률 이런 식으로 생각하자고 그랬죠. 정들었을 때와 무정할 때, 여기가 즉 전격 전압분의 무정할 때 이렇게 외우자고 그랬죠. 그러니까 전격 전압 그러면 여기 수전단 전압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무부하니까 여기 제로를 붙인 거고요. 마이너스 역시 전격 전압, 수전단 전압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을 이용해서 이제 전압 강하율을 구하면 여기 수전단 전압 6200이었죠. 그러니까 요 식에다가 대입해서 1번 풀어주면 되니까 여기가 수전단 전압 6200, 그리고 여기는 그대로 한번 써볼까요? 6200, 송전단 6600, 그리고 여기도 수전단 전압 6200. 뭐 이거 계산해 주면 되죠. 그래서 요걸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6.45가 나오겠네요. 그 다음 전압 변동률을 한번 구해보면 요거였죠. 요거. 그래서 수전단 전압분의 무부하 마이너스 수전단 전압 또는 전격 전압 이렇게 볼 수 있죠. 요거. 그래서 이거 역시 그대로 수전단 6200 여기 둘 다 대입하고요. 무부하 전압 6300을 여기에 대입하는 거죠. 여기도 6200에 6300, 6200 그렇게 계산해 주게 되면 1.61이 나오네요. 1.61% 이렇게 답을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 공식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9번 10kB의 전력용 콘덴서를 설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콘덴서의 정전 용량을 구하시오. 사용 전압은 380에 주파수 60Hz. 그래서 1번은 단상 콘덴서 세대를 Y 결선할 때의 콘덴서의 정전 용량, 델타 결선할 때의 콘덴서의 정전 용량, 그 다음에 어떤 결선이 유리한가 이렇게 설명하라 그랬네요. 그러니까 자, 한번 먼저 이 이론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자, 이 충전 용량이라고 하면 이렇게 Y 결선을 해서 우리가 콘덴서 세대를 이렇게 만들었을 때의 전체의 충전 용량을 의미하고요. 델타 결선, 이제 이 델타 결선에서 콘덴서 세대를 이렇게 지금 연결한 거죠. 그래서 Y 결선에 우리가 충전 용량을 한번 먼저 구해보면, 자, 먼저 우리 정전 용량을 제외하고 이런 용량이란 말이 들어오면 이건 일종의 여러분 전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Y 결선에서의 이 충전 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 하나의 충전 용량을 구해서 이건 총 3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하나의 충전 용량은 일종의 전력이니까 여기에 걸리는 상전압, 여긴 상전압이죠. 그리고 이거 여기에 전압은 성간전압이니까 얘는 상전압 2에다가 여기에 흐르는 전류, 충전 전류, 그래서 IC 이렇게 표현한 것이 총 몇 대? 3대 있으니까 Y 결선에서의 그때의 충전 용량은 32IC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류 그러면 일반적인 식이 뭡니까? 전압을, 이때 전압을 우리가 2로 표현했으니까 그때의 전압을 이때의 여기는 이제 이 콘덴서에서의 임피던스로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오메가 C 분의 1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오메가 C가 분자로 올라가는 효과가 있으니까 오메가 C 2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의 충전 전류는 결국 즉 이 값은 오메가 C2가 되기 때문에 2가 2개고 여기가 3 오메가 C가 되니까 그래서 3 오메가 C 2제곱이 그래서 된 겁니다. 요거 대신에 지금 오메가 C2를 그렇게 대입을 한 거죠. 그런데 이 둘의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이 성간전압을 기준으로 여기도 성간전압이니까요. 성간전압을 V라고 하고 성간전압을 기준으로 바꾸려면 이때의 상전압은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이때의 2는 성간전압을 V라고 하면 루트 3으로 나눈 값을 여기 2 대신에 대입을 해주니까 그거의 제곱, 그래서 이거 제곱하면 루트 3 하고 3하고 이렇게 없어지죠. 약분돼서 없어지고 즉 3 오메가 V 제곱이 이 Y 결선에서
이 전체의 충전 용량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델타 결선 보시면 델타 결선은 역시 이 하나의 우리가 충전 용량을 한번 생각해 보면 이때 용량 뭐라고요? 전력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 전압이 V가 그대로 다 걸리니까 즉 V에 IC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이 총 몇 개? 얘가 3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역시 IC 역시 이 IC는 당연히 여기에서의 전압 V로 봤으니까 V를 이때의 이 콘덴서에 의한 임피던스 오메가 C분의 1로 나눠주게 되면 오메가 C V가 됩니다. 그래서 얘 대신에 오메가 C V를 대입하면 V 제곱이 되죠. V 제곱이 되고 3 오메가 C 이렇게 남게 되면서 결국 이것도 성간전압을 기준으로 얘도 성간전압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통일된 기준으로 해보니까 Y결선은 오메가 CV 제곱이었다면 델타 결선은 3 오메가 CV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즉 둘 중에서 뭐가 더 충전 용량이 더 큽니까? 똑같은 우리가 정전 용량 C를 달았을 때 그때 델타 결선이 이렇게 Y 결선보다는 더 3배의 효과가 난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델타 결선과 Y 결선의 충전 용량을 비교해 보면 즉 델타를 Y 결선의 충전 용량으로 나누어 보면 얘가 분자가 되고 얘가 분모에 오게 되겠죠. 그래서 총 3배니까 똑같은 콘덴서를 써도 얘가 3배의 효과를 나기 때문에 바로 델타 결선으로 결선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전력용 콘덴서 같은 경우에 여기 이렇게 인덕션 모터, 유도전동 전단에 이렇게 병렬로 콘덴서를 두게 된다면 델타 결선을 통해서 여기에 전력용 콘덴서를 두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문제로 가보면 먼저 자 Y열선일 때 뭐라고요? 그때의 충전 용량 자체는 오메가 C V제곱이 됩니다. Y열선인 경우에 Y열선에서의 요거. 그래서 이때의 C는 결국 뭡니까? 이 오메가 V제곱이 여기 분모로 내려가면 되겠죠? 그래서 C는 Q를 오메가 V제곱으로 나눈 값이다. 이렇게 되고요. 오메가는 알다시피 2파이F죠. 그래서 주어진 60Hz.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전압 주어지면 이건 성간전압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380을 대입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kB라고 하는 이 일종의 충전 용량 자체는 전력, 즉 무효 전력 요겁니다. 그래서 얘 대신에 이제 10kg니까 10 곱하기 10의 세제곱 2파이F 60Hz 380 제곱 대입해서 이걸 마이크로 단위로 여기 표현해야 되니까 얘는 10의 6제곱을 곱해서 계산해 주게 되면 183.7 마이크로페럿 이것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델타 결선할 땐 이거의 몇 배라고요? 델타 결선할 때에는 그때의 충전 용량 자체는 3배의 오메가 C V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역시 C는 이제 3 오메가 V제곱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C는 지금 3 오메가 V제곱분의 Q가 되는 거고요. 얘 대신에 2파이F를 이렇게 대입하니까 즉 6파이F V제곱이 된 거죠. 그대로 60Hz 380 그 다음에 여기 10kB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대로 지금 수치를 대입을 해준 거죠. 그러면 61.23 즉 이거에 정확히 3분의 1 값의 콘덴서를 쓸 수 있게 된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동일한 이 용량을 만들기 위해서는 Y결선이 3배가 되는 정전 용량을 갖는 콘덴서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더 돈이 많이 들겠죠. 얘보다는. 그렇죠? 얘가 그러니까 작은 콘덴서로 똑같은 3배의 효과가 나니까 바로 델타 결선으로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이때 Y결선에서의 충전 용량은 오메가 CV 제곱, 델타 결선일 때는 3 오메가 CV 제곱 이런 효과가 나기 때문에 바로 3배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델타 결선으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되죠. 10번 그림과 같이 직류 2선식 배전선로에서 부하점 BCD의 전압을 구하라. 배전선의 굵기는 전부 동일한 전선이고요. A가 급전점. 여기에서 그러니까 전력이 공급된다. 이렇게 봐야죠. 그래서 여기 C의 부하는 30이 떨어져 있고
거기에서 또 30 떨어진 곳에 비부하가 있고 그런 의미죠. 또 이쪽에서 전력이 공급되면서 15 떨어진 부분에 D가 있고 거기에서 15 떨어진 부분에 E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100A, 100A, 200A 뭐 이런 개념 자체는 거리 개념은 없는 겁니다. 이거는 거리 개념은 없고요. 여기에서 100A를 사용하고 100A를 쓴다 그런 의미고 거리 개념은 이제 여기에 거리 개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때의 지금 급전점 전압, 이 전압이 105V가 된다고 그랬고요. 여기에서 또 이 전선의 1000m당 저항은 우리가 0.25가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우리가 전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선식이니까 뭐 갔다가 오는 두 가닥 전선이 필요하니까 여기에서는 한 선의 저항이 지금 이걸 의미하게 되니까 여기에서 전압 강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두 선당, 이선식이니까 두 선당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는 지금 1000m당 0.15니까 우리가 1m당 저항을 계산해서 그 미터 수를 곱해주면 저항값을 구할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1m당 저항을 계산한다는 것은 1000m당 저항인 0.25를 1000으로 나눠주게 되면 이게 바로 1m당 저항이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일반적으로 자 여기에 전선이 하나 있어요. 두 개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상 이 구간 내에서의 저항은 1m 저항은 여기에 곱하기 2를 해서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B점에서의 전압, C점에서의 전압, 그 다음에 D점에서의 전압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자 여기에서의 1m당 저항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이제 30을 곱해주면 여기에서의 저항값이 얻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에서의 저항 역시 이 값에다가 30을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전압을 구한다는 것은 여기에서 105V니까 얼마만큼의 전압 강화가 일어나는지를 계산해서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이때 흘러 들어가는 요 전류 여기 20A 전류를 B점이니까요. 여기를 IB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리고 여기 C에서 흘러나가는 전류 이거 역시 IC라고 하고요. 여기에서 흘러나가는 전류 ID라고 합시다. 여기도 이렇게 나가는 전류 IE 이렇게 표현해 주게 되면 자 이때 여기에서 흘러나간 전류가 IB 그럼 여기도 당연히 그냥 IB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것도 I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IC가 흘러나갔는데 그럼 여기에서의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여기로 빠져나가는 전류와 여기로 또 빠져나간 전류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IC지만 이 부분의 전류는 IB 플러스 IC가 되었죠. 그래야 여기에서 IC 빠지고 그 다음 IB로 또 이렇게 빠지게 되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전류가 I라면 여기는 그냥 I 있죠. I. 근데 여기에서의 전류는 ID와 IE를 합산한 것이 되겠죠. ID와 IE를 합한 전류가 여기에 흐르게 됩니다. 이제 그걸 고려해서 자 여기에서의 전압 강하는 이 전류에다가 여기 30m에 해당되는 저항을 곱해주면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가 만들어지겠죠. 마찬가지로 여기에서의 전압 강화는 이제 IB에다가 이 30m에 해당되는 저항값을 곱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IC의 여기에서의 전압은 일단 105V인 A에서의 전압에서 이만큼의 전압 강화를 빼주면 되죠. 그렇죠? 이만큼의 전압 강화. 그래서 이 전압 강화라는 것은 여기 흐르는 전류 곱하기 저항이니까 전류 곱하기 저항이죠.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지금 표기 방법을 여기 1을 제외한 이 부분을 지금 R로 본 겁니다. 그래서 한 선당 저항을 R이라고 했을 때 여기 얘가 두 가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2를 곱한 거죠. 2R이 된 겁니다. 그러면 전류 곱하기 저항 해주면 전압 강화가 만들어지니까 즉 이 C점에서의 전압은 요 식에 의해서 얘가 105가 되고요. 그 다음에 IB 플러스 IC IB가 20이고 IC가 100이니까 20 플러스 100에 그리고 지금 여기 한 선당 저항은 아까 1000분의 0.25였죠. 1000분의 0.25가 지금 30m 여기가 30m니까 30m를 곱한 거고 그것이 두 가닥이 있기 때문에 여기 2를 곱한 겁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면 VC는 103.2V가 답이 되고요. 그 다음
여기에서의 이제 전압은 일단 여기에 전압이 얼마였냐면 지금 103.2V였죠. 이제 여기에서부터 이만큼의 전압 강화를 빼주면 되니까 즉 VC에서의 전압에서부터 이 부분의 전압 강화 여기에 전류는 IB잖아요. 그러니까 IB에다가 여기 한 선당 1m당 저항을 R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두 선이니까 2를 곱해서 계산한 거죠. 그래서 VC가 103.2V 그리고 그때의 여기 전류는 여기 IB인 그 전류만 여기에 흐르게 되겠죠. 그러니까 20A가 되고요. 그리고 한 선당 저항이 아까 여기 1000분의 0.25 했던 것을 30m니까 30m 계산하고 여기 두 가닥의 전선이 들어가니까 곱하기 1을 한 거죠. 이렇게 계산하니까 102.9V가 나오네요. 자, 그 다음 이번에는 D점의 전압을 구하라고 그랬죠. 자, D점에서는 아까 본 대로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ID 플러스 IE가 흐르고 D점의 전압은 ID 플러스 IE가 흐르고요. 역시 여기에서의 한 선당 저항 값을 구해서 두 개의 전선이 들어가니까 2를 한 거죠. 그래서 VA의 전압에서 이만큼의 전압 강화를 빼니까 VA는 105 그리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는 ID 플러스 I니까요. 요거 두 개를 더한 거죠. 더한 거. 그리고 한 선당 저항은 1000분의 0.25 한 것을 15m를 곱해야 되고 2선식이니까 두 가닥이 있기 때문에 2를 곱해서 계산을 해준 거죠. 그러면 103.5V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VB 그 다음에 VC VC는 아까 우리 구했죠. VC 그 다음에 여기 VD 값을 다 구하게 된 겁니다.